저희가 자료를 분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체 변수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자료를 분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두 변수 사이에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사회과학은 기본적으로 어떤 한 변수가 다른 변수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본 후에 그 영향이 있다면은 설명 변수를 바꾸어서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책이라고 하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변수가 어떤 변수에 영향을 주는지를 보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어떤 의미인 건가요? 사실 저희 양적 반복론 작년 2학기 때 양적 반복론 수업을 들은 분들은 연관이라고 하는 말을 기억을 할 겁니다. 연관. 이 영어로는 association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과 다른 개념이 인과관계라고 하는 거죠. 이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귀 분석을 배우기 전에 최소제곱법을 배우기 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인과관계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인과관계는 세 가지 구성 요건이 있어요. 하나가 연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원인은 결과에 시간적으로 앞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제3의 그 설명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다른 변수가 그 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인과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게 연관을 보는 겁니다. 두 변수 사이에 연관이 있는지, 어소시에이션이 있는지 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체크를 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이 연관은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통계적으로 두 변수 사이에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주작적으로 정의가 되느냐? 이 부분이 있을 텐데 통계적으로 보면 연관은 한 변수의 변수 값이 변할 때 다른 변수의 분포가 변하면 그럴 때 연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두 변수를 이야기를 하면은 흔히 설명 변수와 종속 변수라고 하는 구분이 있죠. 설명 변수라고 하는 것은 원인 변수인 거예요. 그 다음에 종속 변수라고 하는 건 결과로 나타나는 변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설명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다면 일단 그 요건 중에 하나가 두 변수 사이에 연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관은 한 변수의 값이 변할 때 다른 변수의 분포가 변하는 것이라 그 설명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에서 본다면 설명 변수의 값이 변하면서 종속 변수의 분포가 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연관을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지금 테이블을 통해서 이 연관을 보는 방법을 살펴볼 텐데요. 이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일단 설명 변수와 종속 변수가 둘 다 질적 변수인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범주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범주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테이블을 가지고 이 각 범주에 따른 분포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볼 거는 뭐냐면은 설명 변수와 종속 변수의 연관을 살펴보는데 두 변수가 모두 질적인 변수일 때 사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저희가 연도에 따라서 TFR 범주형인 TFR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 테이블을 먼저 보는 명령어를 적어보도록 할게요. add margins 그다음에 테이블 단순히 설명 변수가 먼저 오고 그다음에
종속 변수인 tfr 언더바 c가 나중에 옵니다. 그리고 항상 useNA는 if any를 쓰시고요.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그 테이블을 그리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행으로 이어 이 밑으로 나와 있는 게 설명 변수의 범주입니다. 그리고 이 열로 가 있는 게 그 종속 변수의 범주인 거죠. 그래서 항상 이 테이블이라는 명령어에서 먼저 나오는 변수는 그 값이 행으로 가게 되고 뒤에 나오는 변수는 종속 변수이면서 열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add 마진을 했기 때문에 요 밑으로도 썸이 나오고 위로도 썸이 나오는 것을 밑에서 썸이 나오고 이 부분에서도 썸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두 변수의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 지금 이어 언더바 c라고 하는 것이 범주값이 0에서 1로 가면 종속 변수의 분포가 변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어 언더바 c가 0일 때는 이 범주들이 LLF가 0이고 REPL도 0이었어요. 하이가 10이었네요. 근데 이어 언더바 c의 범주가 두 번째로 가서 그래서 1의 범주 값을 가질 때를 보면은 LLF는 여전히 0이지만 REPL이 7입니다. 하이는 3이에요. 이걸 보면은 0의 범주에서 1의 범주로 변했을 때 종속 변수의 분포가 변했네? 그렇잖아요. 10에서 3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연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범주에 따라서 즉 이어 언더바 c가 0일 때 여기 분포도 0, 0, 10이고 또 이어 언더바 c의 이 값이 1일 때 LLF가 0이고 REPL이 또 0이고 하이가 10이 되면은 분포가 변하지 않잖아요. 분포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두 변수 사이엔 연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즉 이어 변수의 범주값이 변할 때 종속 변수의 분포가 변해야 되는데 여기서 분포가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각 범주의 사례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달라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연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연관이 없게 되면 두 변수가 이 한 변수의 변수값이 변해도 모든 범주의 변수값이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두 변수 사이에 연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건 변하니까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런 사례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요 썸이 예를 들어 이어 언더바 c의 요 행의 썸도 10이고 요 두 번째 범주의 행도 10이 돼요. 요 7과 3을 합치면 10이 되죠. 그 다음에 요 2의 값도 합치면 10이 돼요. 요렇게 10이 되는 건 굉장히 우연히 나타난 겁니다. 통상은 요 썸이 달라지게 돼요. 예를 들어 여기가 0이고 10이면 썸이 10이 되지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70이고 30이어서 여기 100이 될 수도 있죠. 그쵸? 그런 경우가 되면 여기 10이고 여기가 30이네? 그러면은 커졌잖아요. 여기도 단순히 커졌을 뿐이고 0에서 70으로 커졌을 뿐이고 그렇다면은 그게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체 사례, 예를 들어 이제 첫 번째 이어 언더바 c의 사례수가 커지면은 그냥 단순히 사례만을 보는 것은 우리가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보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요 썸이 1이 되도록 혹은 100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우리가 프로포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프로포션을 보느냐? 한 변수가 그 설명 변수의 변수값이 변하면서
종속 변수의 분포가 변하는지 볼 수 있는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걸 본다는 거죠. 예를 들어 다시 이 세 번째 범주와 네 번째 범주를 지금 비교해 볼게요. 지금 보시면 LLF가 9이고 이어 언더바 C가 3일 때 LLF가 9개의 사례예요. REPL이 1개의 사례고, 그리고 하이가 0이고, 네 번째 값을 가질 때는 LLF가 6이고 0이고 0인 겁니다. 그죠? 근데 이 가장자리에 있는 이 합은 이 3일 때 합은 10이 되지만 4일 때 합은 6이 돼요. 이런 경우에 과연 3에서 4로 가면서 분포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 첫 번째 범주도 사례수가 줄어들었고 두 번째 범주 사례수가 줄어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 가장자리에 있는 것도 요 합이 1이 되도록 만들고, 또 네 번째 범주에 있는 가장자리에 있는 것도 합이 1이 되도록 만들면 비교가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프로포션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보는지 명령어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그 명령어는 addMargin이라고 하는 것에 단순히 앞에서 했었던 것처럼 prop.table을 제가 이게 좀 잘못됐군요. prop.table을 넣고 다시 테이블을 넣은 상태에서 지금 마진을 1이라고 놓는 그런 옵션을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게 원래 1이어야 되는데 제가 마진 2라고 줬군요. 그래서 지금 결과가 잘못 나왔어요. 자, 원래 제가 보고자 했던 건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명령어를 써서 프롭 테이블을 한 다음에 마진을 1로 하면은 요 마진이 썸이 요 마지막 행에서 썸이 1이 되는 그런 표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요 예를 들어 0과 이어 언더바 C의 0과 하이의 그 TFR 언더바 C의 하이가 만나는 1.0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거는 요 앞의 결과에서 보면은 요 10을 전체 사례수로 나누어 준 겁니다. 그래서 1이 된 거죠. 0, 0, 1이기 때문에 더하면 1이 되는 거고요. 그럼 요 3이라고 하는 건 뭐냐? 0.3. 요 숫자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3을 전체 사례수인 10으로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렇게 한다는 거는 특정 범주의 이 설명 변수의 범주 전체 사례가 1이 되도록 만든 다음에 각 범주의 분포를 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흔히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어 언더바 C라고 하는 이 범주의 값이 0이라고 하는 조건을 줬기 때문에 그랬을 때 분포라서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 이거 마찬가지로 이것도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인 거예요. 다만 이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각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이 합이 1이 되도록 만들면은 저희가 이 하나의 변수 값이 변할 때 다른 변수의 분포가 변하는지 더 쉽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아까 봤었던 이 마지막 두 개를 보면은 0.9에서 1로 뛰었어요. 사실은 사례가 줄어들었지만 사실은 이게 0.9에서 1로 커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 두 개만을 보면 이 결론도 분포가 변한다라고 한 거죠. 왜냐하면 0.9였던 분포가 1로 더 커졌기 때문에, 그리고 0.1이었던 게 0으로 됐기 때문에. 근데 위에서 단순히 사례수만을 봤을 땐 둘 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분포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이 썸이 1이 되도록 만든 다음에 조건부 분포를 보면은 이렇게 한 범주의 설명 변수 범주의 값이 변할 때 종속 변수의 분포가 변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 테이블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연도가 밑으로 가면 갈수록 LLF의 비율이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이의 비율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대각선, 역대각선으로 이 사례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해석을 한다면 무슨 뜻이냐면은,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출산율이 LLF로 갔다. 그래서 두 변수 사이에 연관이 있다. 설명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준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명령어로 돌아가서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마진은 1이라고 하는 옵션을 줬잖아요. 그러면은 이 가장자리에 있는 행에서 합이 1이 되는 거고, 마진을 요 앞에서 제가 잘못 명령을 해서 이 마진을 2로 준 옵션을 보면은 요 마지막에 있는 행이 1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위에서 아래로 가면서 다 더했을 때 1이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REPL도 위에서 아래로 다 더하면 1이 되는 거고. 그래서 마진을 1로 줄 것인지 2로 줄 것인지는 그런 차이, 즉 어느 부분에서 합이 1이 될 것인지를 만들어주느냐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저희들이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은 뭐냐면 이 테이블인 거예요. 그래서 설명 변수가 이렇게 각 행으로 오게 되고 종속 변수가 이렇게 열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설명 변수의 범주를 전체 사례 합이 1이 되도록 만들고, 혹은 뭐 여기다 100을 곱해서 이제 100이 되도록 100분율로 표시를 한다면 100이 되도록 만들고, 그래서 이 설명 변수의 변수 값이 변할 때 이 종속 변수의 분포가 어떻게 변하는지 바로 볼 수 있도록 만드는 이 테이블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만드는 방법을 알면은 그리고 이 테이블을 읽는 방법을 알면은 앞으로 쉽게 두 변수 사이에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두 변수 사이에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이 변수의 이어 언더바 C의 변수 값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이 LLF나 이 TFR 언더바 C의 분포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디스트리뷰션, 이 프로포션이 다 똑같아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두 변수 사이에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테이블이라고 하는 명령어는 두 질적 변수 사이의 연관을 보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랬을 때 조건부 분포, 한 변수의, 즉 설명 변수의 이 범주값 합이 1이 되도록 만든 다음에 특정 설명 변수 범주 내에서 합이 1이 되도록 만든 다음에 이 종속 변수의 분포를 보는, 조건부 분포를 보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